284페이지 그 중반 부분에 보시면 그 현행 민사집행법 91조 2항에는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경락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경락으로 소멸한다. 이게 이제 소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지 사용권이 매각 대상이다, 매각 부동산이다라고 하면은 할 때는 매각 대상이죠. 주물뿐 아니라 종물도 같이 되니까 대상이라고 하면은 물론 뭐 이 사건에서는 그 입찰 가격에도 포함이 됐어요. 돈도 같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유 부분이 낙찰되면서 그 대지권에 있던 저당권도 다 말소가 됩니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경매를 잘 못 붙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지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 102호, 402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대지 지분권으로 넘겨야 되는데 등기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땅에 대해서만 경매가 들어가 버린 거죠. 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법원이 이게 그 대지권의 소지가 법원으로서는 사실 대지 지분권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하는 부분을 찾아봐 가지고 그 부분을 사실 뺐어야 돼요. 경매에서 뺐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낙찰됨으로써 저당권의 효력에 따라서 다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당권이. 그죠? 그러니까 102호, 402호 해당되는 그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소가 돼야 되고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저당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지 지분에 102호, 402호 대지 지분에 저당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냥 땅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낙찰을 받고 그 낙찰 받은 사람이 사용료 달라 이렇게 지금 청구한 거죠. 그럼 결국은 102호, 402호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낙찰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102호, 402호 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용료 달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각. 그 다음에 이 반대로 이 102호, 402호와는 좀 다르게 401호는 팔 때 28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88 밑에서 네 번째 줄. 반면에 그 401호의 낙찰 허가 결정문에는 이 사건 등기부 표시란에 기재된 토지에 대한 별도 등기, 근저당권인데 이거는 존속시켜서 이를 경락인이 인수하도록 한다.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을 달았답니다. 특별 매각 조건을 달았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저당권은 말소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취지로 단서를 달아가지고 팔았답니다. 그래서 401호 같은 경우는 그 저당권을 감수를 해야 되는 대지 지분에 남아있는 그 대지 지분에 저당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득을 하는, 그걸 감수하고 취득하는 그런 그 판단을 내린 거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102호, 402호에 대한 전유 부분 소유자에 대한 사용료는 기각되고 401호 전유 부분 소유자에 대한 사용료 청구는 인용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이제 285페이지는 중반 부분 그 원고 1의 상고 이후 4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요게 이제 그 사용료를 401호 소유자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사용료 계산하는 방법이 좀 틀렸다 라고 해서 원심 판단이 파기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핵심 쟁점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기본 골자는 이게 그
지금 판례 흐름이 사실은 일맥상통해요. 전유 부분에 뭐 설정된 저당권, 가압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고 낙찰되면은 다 따라 넘어가고 이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지권에 설정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지권에 설정된 또 저당권은 당연히 그 저당으로 인해서 말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까 민사집행법 91조 2항에 따라서 말소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고 뭐 그런 등등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이제 그 잘못 판단하게 되면 경매법원도 사실은 무효인 저당에 기해서 물건을 팔게 되는 것이고 낙찰을 받은 사람도 아무 낙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국가 상대로 한 손해배상 이렇게 또 가야 되겠죠. 돈 내고 샀는데 그게 다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그 배당을 회수를 못한 원래는 부당이득으로서 그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배당받아간 사람이 돈을 못 돌려주는 상태가 되면은 결국은 또 국가한테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배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지금 최근 들어서 대지 사용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판결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경매법원으로서는 최근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이게 과연 어디하고 같이 묶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요의주시합니다. 대지 사용권이 뭔지, 몇 분의 몇인지. 근데 그게 이제 알 수 없는 경우도 참 많아요. 시공사가 원래는 이제 그냥 건실한 회사가 어떤 우연의 이유로 지적 정리가 좀 잘 안 됐다든지 대금은 다 정산이 됐는데 지적 정리가 좀 잘 안 됐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이유로 단지 대지 지분 등기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분양한 회사한테 물어봐서 여기에 해당되는 전유 부분에 해당되는 대지 지분권이 얼마냐, 몇 분의 몇이냐 하는 부분을 사실조회 같은 걸로 경매 과정에서 사실조회 같은 걸로 물어봐서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분양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다. 그러면 이 전유 부분에 해당되는 대지 지분권이 도대체 얼마인지 몇 분의 몇인지 하는 부분이 알 수가 없어요. 법원이.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분양회사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래도 답이 잘 안 나오면 미심쩍다고 생각하면은 또는 답이 안 온다면 부도가 나가지고 답이 안 온다 그러면은 분양 신청할 때 분양 승인 받는 과정에서 또 관청에다 신고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양 승인한 또 관할 관청에 또 조회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대지 지분권을 경매에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요즘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이제 쭉 보신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전유 부분만 경매에 신청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그 절차가 진행됐던 간에 전유 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대지 사용권까지 같이 취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어쨌든 평가를 해주고 같이 넣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그죠? 이제 그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경매법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290페이지입니다. 대법원 2006년 사례. 그 밑에서 5번째 줄 보시죠. 구분 건물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비록 경매 신청서에 대지 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 사용권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그리고 공용 부분과 분리 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집행관에게 현황 조사 명령을 하는 때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법원 스스로도 관련자를 신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전유 부분과 불가분의 일체로서 경매 대상이 되어야 할 대지 사용권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경매 목적물의 일부로 경매 평가에 포함하여 최저 입찰 가격을 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입찰기일의 공고, 입찰 물건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도 그 존재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죠? 근데 이 원심은 그러니까 경매법원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경매를 진행을 해서 그게 경매 절차가 하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매각을 불허했는데 그게 맞다. 매각 불허 조치가 맞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집행법원이 그냥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버리니까 이게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 사용권이 반영이 안 돼버리죠. 그죠? 그게 이제 293페이지에 밑에서 7번째 줄 보시면 집행법원이 이 사건 매각기일의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 사용권을 반영하지 않았고 또 매각기일의 공고, 매각 물건 면세서 작성에 있어서도 이 사건 건물 부분만이 입찰이고 대지권이 없다 이렇게 표시한 것은 그 법 위반이다. 그래서 매각을 불허해야 된다. 만약에 법원이 모르고 낙찰이 돼버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경매는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거고 그냥 취득을 해버린 겁니다. 낙찰을 받은 사람.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채무자가 낙찰을 받은 사람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은 안 되고 그다음 이제 국가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손해배상. 그 다음에 대법원 97년 사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294페이지에 그 부분은 종전 앞부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295페이지 보시면 자, 이 지금 사안은 문제를 어떻게 삼았냐면은 항고한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삼았냐면은 이게 일괄 경매를 했어야 되는데 일괄 경매를 못했다. 그게 잘못했다. 일괄 경매에 관한 법리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지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일괄 경매 대상인데 법원이 일괄 경매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경매가 취소돼야 된다. 불허돼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 대법원은 일괄 경매 법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괄 경매 대상 자체가 아니다. 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중반 부분. 이 대지 사용권이 그러나 대지 사용권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경매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법원이 대지 사용권의 존부에 관해서 조사를 함이 없이 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물론 앞부분에서는 잘못된 거다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전제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괄 경매 법리 위반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없다는 그런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대지 사용권을 빼고 이렇게 경매를 진행한 경우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죠. 하나는 그런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약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없는 그런 규약이 없는 경우 보통 일반적인 경우죠. 그렇다면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및 압류의 효력은 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일괄 경매를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일괄 경매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
뭐 이해관계인으로서는 이렇게 이런 잘못으로 구제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괄호는 쳤죠. 그 다음에 2항. 만약에 분리처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약이 있다.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다. 라고 할 때는 그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및 압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 미치질 않습니다. 미치질 않아요. 대지 사용권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지 사용권이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되어서 일괄 경매 요건을 충족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괄 경매 법리에 위반되느냐라는 걸 따질 때 대지 사용권을 같이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규약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전유 부분 팔면 전유 부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대지 사용권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 경매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규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예 효력 자체가 안 미쳐요. 아예 효력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압류나 경매 개시 결정의 효력이 대지 사용권 자체는 아예 안 미치기 때문에 일괄 경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뒤에 거는 후자의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우든 일괄 경매 법리에는 위배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그 집합건물법에 보면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유 부분 소유자는 대지 지분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2000년 사례인데요. 95페이지에 이 사례는 먼저 사안을 원래는 이제 그려볼까요? 이 아파트를 피고 1이 이제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받고 이걸 자기 아들한테 피고 2한테 넘겼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아파트가 지금 우리 이야기의 전제는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하고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대지 전유 부분만 등기가 된 그런 상태에서 피고 1이 분양을 받았는데 피고 2 앞으로 이제 넘겼어요. 이거를 넘기고 근데 피고 2가 이 사람이 와이프하고 이혼을 하면서 이걸 그 전유 부분뿐 아니라 대지권, 아직 등기가 안 된 대지권까지 같이 그 처한테 넘기는 걸로. 이게 처가 이제 원고가 되는데, 원고한테 넘기는 걸로,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합의를 했어요. 이혼하면서.